안녕하십니까, 최민석입니다. 오늘 일요일인데 어떻게 잘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네요. 저는 이제 대전에 오후에 올라와서 올라오자마자 또 일 때문에 또 사람 잠깐 만나고 좀 전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, 이제야 좀 제 시간이 좀 있어서 또 이제 동영상 올리게 됐습니다. 애들 키워보시는 이제 10년 결혼한 10년 차 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이게 애 키우는 게 참 이게 육체적으로도 만만치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 지나면 좀 이렇게 안식년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좀 법적으로 시간을 좀 줬으면 하는 막 이런 바람도 막 들고, 어디 혼자 갈라 그래도 와이프 눈치 보여서 사실 가기도 좀 미안하고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합법적으로 뭔가 좀 갈 수 있는 이런 제도나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희망사항이 살짝 생기는 하루였습니다. 예. 오늘 사실 좀 전에 일 때문에 어떤 분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,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치 얘기 나와서 그분이랑 잠깐 한 15분, 10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, 그분은 이제 문재인 씨를 이제 많이 지지하시는 분이었어요. 그분은 형님이 그 운동권에 계셨고, 본인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정치에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이시라, 그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계보 뭐 이런 것도 다 굉장히 많이 아시고 해박하시고, 뭐 이제 그랬던 분이시더라고요. 저는 이제 전혀 정치와는 관심이 없었고 대학교 때도 대모 한번 나간 적이 없는데, 요즘 들어서 이제 뭐 정치에 조금 관심이 있어진 사람이니까 내용의 깊이는 당연히 그분이 훨씬 더 높죠. 깊고.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다른 저 아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 또 다른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름 되게 그 재미있더라고요. 맨날 똑같은 얘기만 듣다가 또 다른 진영에서 또 이런 생각으로 또 그분을 지지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되게 재밌었어요. 그 사람이 좋고 나쁘고 뭐 이런 걸 떠나서. 그리고 하나 좀 제가 그분도 뭐 저희 후보에 대해서 많이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, 뭐 자기가 뭐 지금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뭐 그런 이유도 있었는데, 얘기하다 보니까 참 느낀 게 있는데,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한 집안 사람들이잖아요. 이제 대표자를 누구로 뽑을 거냐,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지지자들이 이제 막 요즘에 이제 뭐 싸우고 있는 건데, 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왜 요번 미국 대선은 보면은 나쁜 놈과 더 나쁜 놈, 뭐 이렇게 해서 덜 나쁜 놈을 뽑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, 지금 우리나라는 좀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집안 사람들이고, 어떻게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뭐 필요하면은 뭐 남의 사람 인력도 좀 끌어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, 굳이 막 우리 후보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후보를 깎아내리고 뭐 비판은 할 수 있지만 맹목적인 비난은 안 해야 된다.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다고 우리 뭐 후보를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막 깎아내린다고 사실은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 후보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우리 후보 다른 사람 후보도 뭐 나쁘진 않은데, 지금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뭐 우리 후보가 이렇게 더 나은 것 같으니 이 사람을 지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뭐 음, 이렇게 매체 가시더라도 글 올리시거나 하실 때 그렇게 하는 게,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이재명 후보를 더 올리는, 아마 지지자들이 되게 무식하진 않네 뭐 이런 소리는 들어야 되니까, 박사모처럼 맹목적으로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태극기 흔드는 분들은, 그분은 비난을 받는 게 맞죠. 근데 뭐 저희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, 제가 뭐 저는 뭐 민주당을 좋아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, 아마 여기 대다수 댓글 보면은 이제 저처럼 이제
정치에 관심 없다가 요번 기회에 이제 많이들 관심 가져준 사람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. 그분들 마찬가지 민주당이 좋아서보다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 민주당에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해서 음,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권 교체고 뭐 우리는 이재명을 원하는 거고 상대방은 뭐 다른 후보가 되는 걸 원하는 뭐 이런 상황이니까 건전하게 그냥 건전한 비판하고 비난은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분이랑 대화하면서 좀 많이 들었어요. 그분도 우리 후보를 막 깎아내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이 깊이가 더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듣는 편이었거든요. 사실은 정치에 있던 구조나 어떤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재밌었습니다. 그분 덕에 좀 정치에 대한 생각도 조금 다르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 제목이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 제가 올렸는데 저는 직업 특성상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요. 그분들 중에 이제 주로 이제 큰 고객들 우리가 좀 VIP라고 하는 분들이 거의 다 자영업자나 이제 법인 사장님이신데 좀 뭐 이 동영상 보는 자영업자 사장님들 아마 뭐 글을 나중에 올려주시면 아시겠지만 굳이 자영업자가 아니시더라도 뭐 빤히 보이잖아요.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세요. 예전에는 그래도 한 4, 5년 전까지만 해도 노력하면 자기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갖고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이제 뭐 다 오르고 재료 같은 건 다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있고 수입은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그게 시작된 게 한 3년, 4년 된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급속도로 빠진 건 아닌데 이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조금씩 연뭐 5%씩 10%씩 빠지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3, 4년 돼 버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을 이제 함부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. 인건비 자기 건물이 아닌 이상 인건비에 치여서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. 그 어떤 한계에 와 있는 자영업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걱정입니다.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수입 자영업자들이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율이 한 3, 40%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그러더라고요. 미국이 한 15%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30%가 훨씬 넘어버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경기가 좋을 때는 뭐 괜찮은데 지금처럼 경기가 워낙 안 좋을 때는 가장 타격을 입는 분들이 이제 자영업자 분들이시거든요. 그나마 저도 자영업자긴 하지만 뭐 저는 이제 뭐 월세나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안 따라가니까 그냥 뭐 좀 수입이 떨어져도 그냥 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고정비가 너무 많이 나가시니까 되게 걱정이에요.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만약에 조만간에 어떤 금융의 문제가 온다라고 보면 제일 노출이 크게 되실 분들이 자영업자가 제 1순위거든요.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위기를 좀 버티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 한 6개월에서 1년만 더 가면 대단히 힘든 시기가 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빨리 이제 만약에 5월 달에 이제 대선이 되면 빨리 이제 이제 정상적인 어떤 사회에서 사람들이 사실 요즘 불안하니까 돈을 잘 안 쓰거든요. 물론 근본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분들이 사실은 지금은 더 많아진 것 같고요. 돈이 있으시는 분들도 좀 불안하니까 돈 쓰기도 좀 눈치도 보이고 하니까 보통은 국내에서 잘 안 쓰고 그러면 또 해외 나가서 많이 쓰죠.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는 분들은 매년 막 되게 엄청나게 막 늘어나고 해외에 나가서 쓴 카드 같은 것도 매년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.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에서 편하게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쓰고 좀 서민들은 빨리 돈을 좀 여유 자금들이 좀 생겨서 이렇게 돈을 빨리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경기가 이 모양이거든요. 쓸 돈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좀
제가 봐도 시대에 딱 부합되는 정책인 것 같아요. 어쨌든 사람이 돈을 쓰게끔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마중물이 있어야 되거든요. 뭔가 터지려면 물이 이제 샘솟으려면 마중물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제 주변이나 어디를 둘러봐도 이렇게 돈을 편하게 한 달에 그 꼭 써야 되는 돈 외에 여유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. 지금은. 그래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앞으로 고물가 시대가 계속 몇 년은 지속이 될 겁니다. 아마. 물가는 지속적으로 세금도 그렇고 계속 올라갈 거예요. 저물가 시대는 이제 작년으로 끝난 것 같고요. 올해부터는 이제 고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럼 고물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이 그거보다 더 빵 뜨거나 아니면 안 쓰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쓰면은 이제 계속 경기는 안 좋아지니까 근데 소득을 늘리면서 지출도 늘려가는 어떤 그런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의 어떤 그런 기본 소득이 그런 자영업자들을 지금의 어떤 망해가는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빨리 좀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가장 당장 서민들의 소득을 확뭐 20, 30%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.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좀 자영업자분들이 이거를 보신다면 뭐 다른 후보분들 뭐 공약도 마음에 드신 것도 있지만 당장 그분들이 살려면 저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르다고 좀 보거든요. 사람들에게 소득을 확실하게 늘려주는 어떤 그런 정책은 제가 볼 땐 쉽지 않습니다. 좋은 일자리를 마련을 해서 그 좋은 일자리를 마련을 하는 게 그게 당장 뭐 여기 땅 하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 좋은 직장을 마련하는 과정이 지금으로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거든요. 음, 좀 구조조정도 좀 많이 심하게 될 거고 올해도 대기업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. 은행권도 그렇고 뭐 건설 부분도 그렇고 뭐 조선은 이미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래서 좋은 일이 대통령이 누가 돼도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되는 게 좀 그나마 위기를 좀 빨리 좀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이 동영상 보시면은 좀 곰곰이 좀 깊게 좀 한번 뭐 누구의 이익을 떠나서 당장 당신의 자기의 어떤 그런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을 빨리 선택하였으면 좋겠어요.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밤에 제 동영상 이걸 볼 시간이 되시려나 모르겠네. 걱정들이 하도 다들 많으셔서 이게 요즘 참 이게 어렵습니다. 이게 정말 월급 그냥 셀러리맨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소득이 과거 2, 3년 전보다는 계속 조금씩 줄어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에요. 저도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좀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업종이라 그분들이 망하면 저도 슬슬 같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한 그 집단 필요하신 분들이 이재명이 왜 필요한지 이런 거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고 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투자에 관련돼서 뭐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어제 요청을 드렸는데 다행히 뭐 싫다 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. 뭐, 뭐 걱정을 사실은 좀 했었는데 뭐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없애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좀 편하게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호응에 좀 보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투자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단순하게 이제 투자 생각하면 무조건 위험하고 어떻게 잘하면 뭐 일확천금을 뭐 얻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보통은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시는데 아, 처음에 이제 뭐든지 단계가 있는 건데 할 수는 있어요. 투자는 누구나 뭐 은행 뭐 증권사 가서 계좌 증권 계좌 만들어서 거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모르고 시작하면 나중에 그 겪어야 할 대가들이 너무 크거든요. 치명적일 수 있어요. 잘못하면
나이 먹어서 투자를 했을 때는, 그리고 그 금액이 어느 자기 능력에 비해 커졌을 때는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그 위험성이 너무 커져요.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야 이거 뭐 이렇게 한대 뭐 이거 간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홀딱 빠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근데 이거 해봤는데 뭐 단 며칠 만에 아니면 뭐 일주일 이주일 만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벌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. 사실은 그 운이 좋아서. 그게 쥐약이거든요. 그게 독약이에요. 처음에 투자를 할 때 무서운 거를 알면은 그 무서운 걸 단계를 차곡차곡 밟아가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수익률 나중에 만들어갈 수 있는데, 아무것도 머리에 백지인 상태에서 그냥 투자 한번 딱 했는데 갑자기 그게 뭐 갑자기 하루에 상한가를 쳐서 30% 이틀 하면 60%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. 요즘에는 그런 거에 빠지시면 그분들은 한두 번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한번 빠져들어가면 아 이게 내가 운이 좋아서가 된 게 아니다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내가 잘하는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. 사람이 좀 그렇습니다.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조정해 준 사람은 없고 야 너 운 좋다 잘 됐다 한 판 쏘라 막 이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져버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환상에 젖어드는 거는 올 수는 있어요. 재수 있어서 한번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영원히 계속되지 않습니다. 그분들 처음에 못 모르고 뭐 500만 원, 1000만 원 시작해서 갑자기 뭐 1, 2천만 원 벌 수 있거든요. 따블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내가 요거 1000만 원 갖고 2천만 원 벌었는데 5천만 원 넣으면 1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바로 자기 머리로 시나리오를 이제 만듭니다. 그러면서 다른 것도 이제 그런 걸 계속 쫓아다니죠. 그런 종목만.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잡주라고 하는 거, 테마주, 뭐 작전주, 이런 쪽만 이제 골라다니세요. 또 한 번에 그런 유행을 얻기 위해서. 그러다가 이제 뭐 자살하시는 분도 계시고, 뭐 결혼, 이혼도 하고, 뭐 그런 분들이 뉴스에도 왕왕 나오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100% 망한다. 아, 그럼 뭐 거기서 한 번 먹었으면 거기서 끝내셔야 되는데 거기서 끝내신 분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어요. 계속 하게 됩니다. 계속. 이게 좀 마약과 같은 어떤 그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단계가 좀 필요한데 위험성을 좀 알고 시작하셔야 돼요. 위험성을 투자라고 하는 걸 들어가면 물론 어떤 거를 선택하에 따라서 별로 투자인데도 위험하지 않은 투자들 사실은 있거든요. 뭐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. 원금 손실이 뭐 나더라도 약간 뭐 많이 나야 뭐 2% 3% 정도고 뭐 그 이상은 사실은 잘 안 나요. 근데 뭐 보통 채권이란 건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좀 안전자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또 채권 가격이 뭐 잘 투자하는 펀드 선택하시면 연 한 10%까지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좀 뭐 투자에 대해 무조건 위험하고 이런 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를 모르니까 아마 그러니까 투자하면 다 주식 투자만 생각하시니까. 근데 펀드도 종류도 뭐 너무 뭐 채권형 펀드도 있고 뭐 채권 주식 혼합형도 있고 뭐 주식형도 있고 뭐 해외도 있고 그러니까 펀드의 종류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수천 개거든요.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펀드가 이제 그거 골라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. 이제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 중에 이제 하나인데 사실은 그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관심입니다. 관심. 내가 먹고 사는 거에 하루하루 이렇게 신경 쓰고 요즘 빡빡하니까 다른 거에 신경 쓸 여력은 없고 하니까 뭐 투자에 대해서는 뭐 전혀 신경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뭐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어느 달 뭐 한 번 뭐 누가 뭐 얘기해 증권사 갔더니 은행에 갔더니 뭐 투자 펀드 한번 해봐라 했을 때 뭐 해봤더니 뭐 손해가 뭐 2, 30% 났네 뭐 3, 40% 났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한번 그렇게 손실 나면은 이제 쳐다도 안 봅니다 이제 아 이건 투자나 이런 거는 펀드 이런 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생각해서 투자를 안 하. 아예 거기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. 근데 그렇게 실패하는 원인들이 사실은 다 있거든요. 그런 투자하는 것도 다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대부분 개인들이 이렇게 펀드나 주식을 투자할 때는 대부분 남 얘기를 듣고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고점에서 남들 다 빼먹고 나올 때 그때 설거지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.
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고 손실이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거죠. 남들이 손 안 댈 때 싸게 들어가서 올라서 팔아야 되는데 남들 다 올리고 나서 먹고 남았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타이밍을 몰라서 그래요. 무지죠, 무지한 상태에서 내 돈만 갖다 놓으면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니까 그런 건데, 그러니까 몇 가지 좀 그러니까 안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. 투자에 있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, 원칙을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, 그것만 지키면, 뭐 제가 26, 5살 때부터 이제 주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45이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했잖아요.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, 그 원칙들을 지켜왔기 때문에 안 망한 거거든요. 수익이 날 때는 또 어마어마하게 물론 손실은 날 수 있습니다. 손실 날 수 있는데,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 전에 자신을 좀 스스로 좀 들여다보시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. 내가 뭐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매일매일 이렇게 변하니까 그걸 못 견뎌 하시는 분이 계세요. 그럼 그러신 분들은 사실은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자기를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고, 남이 뭐 이렇게 돈 얼마를 벌었네 그건 남 얘기고, 예, 자기가 과연 그거에 대해 준비가 되는지 좀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자기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사실은 하면 안 되죠. 공부를 사실 하셔야죠. 근데 일일이 그걸 공부하기가 너무 힘드니까. 근데 막상 그거에 대해 도움을 얻으려면 사실 얻을 데도 없어요. 그런 걸 교육하는 기관도 없고, 붙잡고 앉아서 가르쳐 주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, 인터넷 뭐 이렇게 이런 유튜브 찾아보면 다 유료, 뭐 회원 가입하라 뭐 이런 내용밖에 안 나오고. 그러니까 사실 그 쉽지는 않습니다. 인터넷 같은 거에도 뭐 다 유료 회원 받아서 자기애들이 뭐 종목 골라주네 뭐 이런 거 하는 데 많은데, 그런 거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, 남의 얘기는 많이 듣는 건 좋은데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야 돼요. 그래서 웬만하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, 초급이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고,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뭔가 좀 워낙 좀 시중 금리가 없으니까 조금의 어떤 뭔가를 해보겠다 그러면 펀드부터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. 펀드 뭐 금액의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? 금액은 10,000원부터 뭐 시작할 뭐 최소 단위 10,000원 뭐 이렇게부터 시작할 수 있고, 뭐 5만 원, 10만 원짜리 정식 펀드 옛날에 많이 해보셨잖아요. 그런 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면 아마 위험을 좀 이렇게 덜 하실 수 있고, 펀드도 아무거나 막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지금 상황에 맞는, 시류에 맞는 펀드들을 하셔야지. 지금 뭐 이상 무너져가는 나라나 뭐 아니면은 안 좋은, 성과가 안 좋은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그 내내 그냥 마이너스 치고 있고 그냥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고, 나중에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, 저는 제가 어제 걱정을 했던 거는, 뭐 제가 여기서 뭐 상품 얘기를 하거나 뭐 특정 회사의 어떤 그런 펀드를 얘기하거나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, 가능하면 여기서는 전 특정 상품 얘기는 안 할 겁니다. 그건 있어요. 왜 지금 어떤 나라가 좋아지네, 뭐 어떤 펀드 이름은 말을 안 하는데 어떤 나라에 관련된 펀드 뭐 이런 거는 얘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뭐 그런 관련된 펀드를 그 취급하는 회사들은 워낙 많으니까, 그 특정 상품 이름은 제가 안 가르쳐 드리겠지만 어떤 펀드들이 좀 유망하고 좀 뭐 요즘에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라는 거는 뭐 그거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뭐 이렇게 막 무작정 맹목적으로 듣지 마시고 그걸 확인을 한번 쭉 해보세요. 요즘에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사실은 잘 나와 있는데, 요즘 인터넷 사회가 되면서 안 좋아진 게 뭐냐면, 인터넷으로 딱 뜨는 정보들이 딱 그 포털 뉴스에 나오는 화면 나오는 것, 그 기사들 보통 주로 보게 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요즘엔 내가 좋아하는 기사만 보게 돼요. 자꾸만 내가 관심이 없는 거는 정보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,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많이 알고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관심이 없어지는 부분은 사실 보지를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정보들은 되게 널려져 있는데 또 너무 많으니까 그게 뭐가 진짜인지 사실은 구분해내기도 너무 힘들고,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, 길게 보자면 우리가 뭐 1, 2년 살고 죽을 건 아니니까
공부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하시고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조금씩 이제 던져드리는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아 이렇게 하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앞으로 계속 동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러면 아 요렇게 하면은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조금씩 해보시면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자기께 돼 있습니다. 그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얘기가 이제 별 필요가 없어져요. 어느 단계까지만 올라가면은 스스로 알아서 잘하세요. 예,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이런 이렇게 한 이런 세부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뭐 이렇게 어느 흐름 이런 거는 얘기하는 강사들도 많고 뭐 사이트도 많고 많은데 아마 상품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는 어떻게 투자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게 늘 아쉬웠었어요. 내가 필요할 때는 정작 나한테 맞는 정보는 없더라. 뭔가 하려면 다 돈을 요구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제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그런 좀 열망이 좀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제가 그렇다고 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주는 뭐 이런 사람 전 증권사 직원이 아닙니다. 음,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얘기도 참고로 그냥 받아주시면 좋겠고 아, 저를 통해서 다른 뭐 이렇게 투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편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제가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남들이 안 하는 얘기나 좀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잘 못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제가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예, 시간을 내서 또 동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 또 한 주 시작이고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한 주의 시작이니까 또 자기 서로 각자 일 열심히 묵묵히 하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예, 기도하고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히 주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.